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용접기사 필기의 기계 제작법 나가겠습니다. 자, 제1장 주조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바닷가 같은 데 나가면은 모래밭이 나오죠. 모래밭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핀다. 백사장이죠. 백사장에서.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여기다 손 집어넣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건 손입니다. 손 집어넣고 여기다가 모래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가지고 잘 나와서 이걸 다 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하니까 두꺼비집이라고 합니다. 이 두꺼비집을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위에서 잘 때려줘야 되지. 타격을 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두꺼비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나는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손 집어넣습니다. 손 집어넣고 여기다 볼펜 꽂이 같은 거 딱 집어넣습니다. 볼펜. 그리고 여기다가 모래를 딱 갖다 놓고 잘 때렸습니다. 때리니까 두꺼비집이 아주 좀 예쁜데 여기 굴뚝이 나오죠. 굴뚝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친구가 나는 좀 더 멋있는 두꺼비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꺼비집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가 우리는 녹음을 금속을 가열하면 용해됐습니다. 용해된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거, 알루미늄 금속입니다. 알루미늄 금속은 몇 도에서 녹습니까? 660도에서 녹습니다. 60도 금속, 알루미늄 금속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두꺼비 모양이 나오겠지. 두꺼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판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판을 만들겠다니까 이렇게 놓고 이런 판에다가 모래를 갖다 쫙 집어넣습니다. 모래 집어넣고 위에서 누릅니다. 위에서 눌러서 아주 센 힘으로 누르죠. 그러니까 모래가 이게 뭐가 나오는가 이게 주물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게 돌이 돼야 됩니다. 주물 돌이 되는 거죠. 석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석영.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양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를 집어넣어서 위에서 꽉 내려 눌러서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사암을 만들어야 돼. 사암. 그러니까 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암 꽉 눌러가지고 돌로 만든 거지. 사암을 만들어서 눌렀더니 이 손이 어떻게 돼? 아주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손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손 대신에 우리는 뭐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자 이렇게 잡은 거예요. 나무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틀 갖다 놓고 모래로 꽉 눌러가지고 요거를 사암으로 만든 겁니다. 자, 사암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갖다 금속 액체를 갖다 놓는 겁니다. 액체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니까 이게 이제 두꺼비가 나오는 거지. 이걸 금으로 집어넣으면 AU 하면 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금 두꺼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금 두꺼비를 만들자고 되는 겁니다. 금 두꺼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이때 나무를 만든 거. 이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목형이라고 하는 목형. 그리고 여기 모래죠. 이게 사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이걸 주물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물사. 그래서 주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을 가열하면 용해되면 금속마다 녹는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알루미늄 알루미늄 몇 도에서 녹습니까? 660도에서 녹습니다. Fe 철은 1539도에서 녹습니다. 이건 뒤에 금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해된 금속을 형틀에 주입하여 주물을 만든다. 즉 주조란 주물을 만드는 작업이며 형틀을 만드는 주조하는 형을 주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꺼비집을 만들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꺼비집을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주물대로 만드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요걸 뭐로 만드냐? 중물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생긴 뭐가 들었으니까 나무가 들어가는데 이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요 나무를 목형이라고 합니다. 목형. 나무를 목형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만들어 튀어나온 저는 주형이라고 한다 해서 요거를 몰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주물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몰드라고 하는 겁니다. 몰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조의 공정 순서는 제일 처음에 요 순서, 주조 공정 순서 요거 기억해야 돼. 제일 처음에 목형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형을 제작하죠. 그 다음 주형 제작, 그 다음에 용에 녹여서 주입하고, 그 다음 모래 달라붙죠. 모래 제거, 탕구 제거, 표면 점검 완성. 요거 순서 기억해 줘야 돼요. 다음 중 주조 공정 순서로 맞는 것은 하고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목형 제도, 그 다음 목형 제작, 주형 제작, 용에 주입, 모래 제거, 그 다음 탕구 제거, 그 다음 표면 점검 완성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르기가 가끔 나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과 동일한 형으로 제도를 하고 그 형태로 적당한 목형을 만든다. 이 목형을 주물자 속에 넣어 놔진 다음 목형을 빼내면 목형과 동일한 공간이 생기면 이때 주물자를 주형이라고 한다. 이 주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 후 냉각시키면 목형과 동일한 형의 제품이 있는데 이 과정을 주조라고 한다. 주조에서 나온 제품은 주물이라고 한다.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두꺼비가 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형. 이 주형을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목형이 되는 겁니다. 목형. 동일한 공간이 생기면 이때 주물자를 주형이라고 한다. 이때 주물자를 요거를 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형이라고 한다. 이 주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한 냉각시킨 목형과 동일한 제품들 요거를 이런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 주조라고 하는 겁니다. 주조. 주조에서 나온 제품, 여기서 나오는 두꺼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 게 금두꺼비가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요거를 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서 금두꺼비다. AU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두꺼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꺼비 모양으로 만드는데 요거를 주형, 나무를 만드는 거 목형, 이런 일련의 작업을 주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금두꺼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목형 보겠습니다. 자, 목형용 목재의 구비 조건이고 가끔은 여기 고르기가 나옵니다. 목형 목재의 구비 조건은 가공이 용이하고 표면이 고울 것, 잘 가공돼 수칙이 작을 것, 이게 조각칼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각칼로 조각이 가능. 조각이 손쉽다. 조각이 쉽다. 질이 균일하고 마디가 없을 거, 옹이가 없을 거죠. 파손이나 마모가 없을 거, 값이 저렴할 거. 그냥 목재 구비 조건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다.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온 다음 중 목형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 수축 방지 조건. 자, 목형을 딱 만들었습니다. 목형을 딱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여기서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목재 수축 방지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축 방지 양질의 목재 사용할 것, 건조재 사용할 것, 논연기 목재를 동기에 벌치할 것, 겨울에 수축되는 거 없어야지. 많은 목표는 조립하여 사용할 것, 적당한 도장을 할 것, 많은 목표를 조립하여 사용할 것 하는데 목표를 조립하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잘 붙여가지고 구피목력이 생겨서 이걸 두 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붙여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오래 시간 보관하면 이렇게 아래 위로 구부러지면서 이게 앞에 위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많은 목편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면 반대편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시그마 응력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서 이게 구부러지거나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거. 응력의 합이 얼마? 0이 돼서 이렇게 0이 돼가지고 많은 부표를 조합하여 시그마 F 응력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도장을 할 것. 오래 보관하려면 도장을 해줘야 된다. 목재 수축입니다. 자, 목재 수축, 침엽수, 화렵수가 훨씬 크죠. 여름이 훨씬 많고 어린 나무가 많고 변재가 많습니다.
요거 목재 수칙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기론 R, 세타, 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이테 수축은 제일 많은 것은 열륜, 이게 반지름 R이죠. R. 요 각도가 세타. 여기 Z가 됩니다. 그래서 R이 여기 열륜, 세타, 연수, Z는 길이 방향이다. 수축이 제일 많은 것은 R.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 Z다. 요거 외우셔야 돼. R, 세타, Z. 요게 무슨 좌표? 원통 좌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좌표. 제일 먼저 수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R.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 Z다. 이게 길이 방향이 제일 길이 방향 수축이 제일 적고 R은 요게 나이테, 연륜, 세타. 요게 연수. Z가 길이 방향이에요. 이게 수축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재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목재의 장점은 조각칼이 들어가니까 가공이 쉽고 가볍고 수리 개조가 쉽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 조직이 불균일하다. 수직에 의한 변형이 크다. 표면 정도가 낮다. 장점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목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개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론 만드는 데는 상당히 힘들겠지.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목형용 목재 용도, 목형용 목재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송 일반적으로 씁니다. 상하와 소나무 여기까지는 쓰는데 이깔나무, 벚나무, 박달나무 상당히 당당하죠. 전나무. 근데 참나무는 목형용 목재로 부적당. 자, 참나무는 목형용 목재로 부적당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각칼이 너무 단단해서 목형이 너무 단단해서 조각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조각이 들어가기가 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조각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목형용 목재로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박달나무는 그래도 써요. 정밀을 요하는 중요한 부족의 목형, 정밀을 요하는 중요한 부족의 목형재로 사용하는 것은 박달나무입니다. 대형 목형재로는 전나무를 씁니다. 그다음 목형용 목재의 전조법인데 야적법 이거 밖에다 싸놓는 겁니다. 밖에다 싸놓는 거. 가국제법은 집안에다 들여놓는 거죠. 그다음에 인공건조법에 열기건조법, 침제법, 자제법, 증제법, 진공건조법, 훈제법, 전기건조법, 약재건조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조건조법의 종류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건조법 봅니다. 자, 야적법 봅니다. 야적법은 밖에다 싸놓고 그냥 말리는 거야. 야적법은 이건 뭐가죠?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가옥적법은 판재, 켠나무 말릴 때 주로 지붕 위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적법하고 가옥적법이 있다면 집에서 말리는 거. 인공건조법, 침제법. 목재를 채목까지 수정해 약 10일 정도 방치하여 수액과 수분이 시원한 후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이동시켜 건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재를 옛날에는 어디서 다뤘어요? 저쪽 캐나다 쪽. 아니면 저 동남아 쪽에서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당시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죠. 지금은 나무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울창합니다. 그래서 산지가 70%인데 대부분 전부 산으로 전부 답혀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목재를 많이 쓰는데 목재가 없어가지고 캐나다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동남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자, 동남아로 가서 수입합니다. 자, 동남아로 갑니다. 베트남 쪽으로. 자, 이런 베트남 쪽으로 이제 목재고 베트남입니다. 이 정도 목재로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다가 돈 주고 다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배에다 실어. 배에다 싣는데 나무 하나 배가지고 하나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 지역의 나무를 전부 다 빕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배에다 쭉 싣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태풍이 안 오는 날, 태풍 오면은 배가 나무가 다 날아가죠. 여기다가 나무를 싣고 놓는 겁니다. 나무를 쫙 바다에다 놓고 뚝뚝뚝뚝. 자, 침제법입니다. 목재를 채목하여 수상에서 한 10일 정도 방치하면 돼요. 나무를 딱 비워가지고 나무를 비워서 하나 비웠을 때 전부 여기다가 벌레 먹지 말라고 방부제를 핍니다. 방부제를 놓고 방부제를 한 10일 정도 방부제를 여기다 10일 정도 방치하여 수액과 수분이 시한된 후 수액과 수분이 시한된 후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이동시켜 건조시키는 방법. 이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침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나이트죠. 자, 있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수관. 여기 유관이 되는 거예요. 유관. 양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잘라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이걸로 가구를 만들면 이 벌레들이 많이 끼죠. 벌레들이 여기 있는 유관을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습기가 많이 끼면은 숲을 다 먹죠. 그래서 나무가 비틀립니다. 비틀리면서 유관이 들어가니까 가구가 벌레들이 많이 끼지. 이걸 다 없애려면은 요거를 요걸 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지고 삼투압을 이용해서 이 유관을 물하고 전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수액과 수분을 치환시킨 다음에 이 유관을 다 빼버려서 이거 가지고 수갑만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유관을 다 빼버리는 방법. 이게 무슨 법? 침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옹기건조법. 뜨뜻한 데서 말리는 것. 자제법입니다. 자제법은 용기 속에 넣고 보일링 찌는 겁니다. 찌는 거 보일링. 목재를 용기 속에 넣고 보일링하여 자연 건조하는 방법. 찌는 겁니다. 보일링 끓이면은 자, 목재를 끓이면은 이게 건조가 됩니까? 되지. 왜 그럽니까? 우리는 고구마 보면 됩니다. 고구마 보면 어렸을 적에 자, 고구마 이렇게 해서 고구마 찔 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밥그릇 여기를 뭐로 채우냐 하니까 여기를 물로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놓고 고구마 집어넣고 찝니다. 고구마 쪄서 여기서 딱 쪄서 나오는데 다 익었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고구마가 완전히 건조가 돼 있지. 건조가 돼서 수분이 싹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 이건 밤고구마입니다. 그 물고구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찐득찐득하게 물이 나오는 거. 이건 수분이 좀 잘못 찐 겁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하면은 여기 압력을 맞춰야 됩니다. 압력, 피를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 가열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와 가열 시간을 딱 맞추면 여기서 밥이 아주 맛있게 수분이 싹 날아간 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밥도 진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건조된 밥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제법. 자제법은 끓인다. 목재를 끓이는 건 자제법. 요거 외우셔야 돼. 자제법. 훈제법은 연기로 말리는 전기건조법, 진공건조법, 증제법. 이건 증기로 쓰는 거. 이 잠시는 증기로 60분간을 가열하는 방법.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르는 방법. 인공건조법이다. 물속에다 처음 집어넣는 게 이제 무슨 법?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 침제법이 되겠습니다.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 침제법. 그다음 끓이는 거 이게 자제법. 보일링. 훈제법은 연기로 말리는 거. 전기건조, 진공건조, 증제법은 증기. 뭐 굳이 외울 건 없죠. 그러니까 침제법하고 자제법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제법은 물속에다 넣어서 유관을 없애버리는 거. 수관, 유관을 수액과 수분을 치환시키는 거. 유관을 없애버리는 거. 자제법은 보일링. 증제법은 증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건조법의 종류는 침제법, 자제법, 증제법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쫙 가져오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나무를 다 띄면 여기 벌레가 먹겠죠. 벌레가 먹으니까 도포법. 크레솔 또는 페인트 등을 주입 또는 도포. 페인트, 크레솔 또는 페인트 등을 주입하는 것을 도포법이라 충진법. 구멍을 파고 방부제 주입. 구멍을 파고 방부제 주입하는 게 충진법이다. 이게 구멍을 이렇게 팝니다.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뭐라고 방부제 집어넣으니까 이건 충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방부제를 끝내서 부분적으로 침투시키는 거를 우리는 자비법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침투법. 염화하연, 승홍, 유산동 등의 수용을 이런 등은 이건 침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목재 방법법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목재 방법법은 도포법. 도포는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겁니다. 도포법. 충진법은 방부제 구멍. 충진법은 구멍을 파는 겁니다. 구멍을 파고 방부제를 집어넣는 거 충진법이다. 자비법은 부분적으로 바르는 거. 침투법은 침투시키는 거. 염화하연, 승홍, 유산동 하면 침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목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재가 있으면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야. 구멍을 파고 여기다가 충진을 시켜버립니다. 방부제를. 이게 무슨 법? 충진법인데 그럼 벌레가 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여기 아직 수분이 왔다 갔다 지나가지. 그래서 방부제가 전체적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방부제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 이게 무슨 법? 충진법이다. 그래서 방부법에는 도포, 충진, 자비, 침투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 목재 방부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 흠집이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 요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할, 성할, 윤할, 칙할, 전상할. 벌채가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발생하는 거. 요건 전상할에서 이건 부딪히는 거. 흠집이나 균열이 발생하는 거. 외피의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 칙할. 연륜을 따라 발생하는 것은 윤할. 연륜, 윤할, 성할. 외피로 발생하는 거. 수심에서 외피로 발생하는 거. 성할. 심할, 성할, 윤할, 칙할, 전상할. 이렇게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형의 종류로 이제 목형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우리는 목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금두꺼비가 되는 거지. 자, 금두꺼비를 똑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금 AU로 만들어야지. 무지하게 비싸죠. 자, 요거 그대로 원래 모양대로 제품과 대략 동일한 현상, 같은 현상.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은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형. 자, 현형의 종류 외우셔야 돼요. 현형의 종류는 단체. 요건 한 개로 된 겁니다. 단체 한 개. 분할 두 개. 혹은 세 개. 또 하나 세 개 이상 되면 조립형이라고 합니다. 단체, 분할, 조립형 이렇게 나오게 된다. 단체, 분할, 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현형의 종류는 단체 하나로 된 거, 두 개 이상, 분할, 세 개 이상 조립형으로 되어 있다. 단체형입니다. 단체형. 단위체로서 제작되는 것은 간단한 것은 한 개의 목편으로서 제작되는 것이지만 목재의 수축 및 변형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목편 또 못 또는 접착계 등으로 접합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뚜껑, 레버, 화격자 요거는 무슨 형으로? 단체형으로 만든다. 이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목형을. 자, 분할형 보겠습니다. 주형을 파괴하지 않고 주려 작업을 보기 위해 목형을 두 개 또는 세 개로 분할하면 자, 두꺼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두꺼비를 만드는데 목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만들고 요런 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세 개, 1, 2, 3에서 세 개를 만든 거지. 이거는 다시 분할이 되는 거지. 분할형이 되겠습니다. 단체 분할, 조립형은 세 개 이상으로 만든 건 조립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립형은 세 개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비를 만들었습니다. 조립형이니까 세제가 두꺼비 하나, 둘, 세 개 되겠지. 1번, 2번, 3번 되는데 여기를 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물자를 만들어서 주형을 만들어야 되겠지. 주물자로 넣어서 딱 만드는데 위에서 모래를 힘으로 꽉 누릅니다. 막 누르는데 너무 센 힘으로 눌러서 이게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라고 했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주물자를 새로 처음부터 다시 목형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조립형의 결합에는 다우월, 소켓, 도브테일 요거 외우셔야 돼요. 조립형에는 다우월, 소켓, 도브테일이 다우월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젖꼭지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런 게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다 꼽는 겁니다. 다우얼. 그 다음 소켓은 이런 식으로 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꽉 껴가지고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게 도브테일은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게 밀어 놓는 거예요. 도브가 비둘기지. 테일이 꼬리입니다. 비둘기 꼬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우얼, 소켓, 도브테일 요거 외우셔야 돼요. 조립형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다우얼, 소켓, 도브테일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목형용 제작 중 제일 처음에 목형용은 앞으로 돌아갑니다. 목형용에서는 자 목형 제도 자 목형 제도 있고 그 다음 목형 제작 목형 제작 있고 그 다음에 주형 제작 주형 제작 있고 주형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용해 그다음 녹음을 집어넣는 거 주입 용해하고 주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제거 그 다음 탕구 제거 탕구는 나중에 나와요. 탕구 제거 그 다음에 표면 점검 그 다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목형을 하나 만드는데 자 목형의 제작 순서에 처음에 설계도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 목형 제도하고 목형 제작인데 요거는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설계도인데 이게 도면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목형을 제작하는 겁니다. 목형을 제작하는데 설계 목형 설계 목형 설계 요거를 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축률 같은 걸 전부 고려해서 만드는 거예요. 현도. 요 현도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공, 그다음 조립, 검사. 그래서 설계도, 도면, 현도, 가공, 조립, 검사.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물의 제조 공정 순서, 주조 방안 결정, 그다음 모형 제작, 주형 제작, 용해 주입. 요건 용해 주입, 모래 제거, 탕구 제거. 요건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조 방안은 결정인데 우리는 두꺼비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AU 금이죠. 금을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이게 두꺼비 집이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금물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 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근데 위로 집어넣을 거냐 이쪽 위로 집어넣을 거냐 이런 주조 방안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에 따라서 우리 모형 제작을 해야 되겠지. 자, 요거에 따라서 주형 제작하고 용해하고 주입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거야. 그다음 부분 목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조 방안은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 부분 목형, 회전 목형, 고르게 목형, 골격 목형, 코어 목형, 매치 플레이트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부분 목형 대형 기어나 프로펠러 요거 기억해. 대형 기어나 프로펠러 요거는 부분 목형입니다. 대형 기어나 프로펠러는 부분 목형. 그다음 회전 목형, 회전체로 된 물체는 회전 목형입니다. 그다음 고르게 목형, 가늘고 긴 구분 파이프 요거 외우셔야 돼요. 고르게 목형, 가늘고 긴 구분 파이프, 골격 목형, 대형 파이프나 대형 주물, 대형 파이프나 대형 주물. 그다음 코어 목형은 코어 제작. 매치 프레이트는 소형 제품 다량 생산하고 되겠습니다. 자, 목형의 동력 공도 있습니다. 자, 이건 단체형. 자, 단체형에는 단체 분할 조립형이 있었죠. 자, 조립형에 다우얼, 도브테일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분할형은 잘라서 두 개로 단체 분할 조립형 이렇게 잘라서 두 개 내지 세 개로 만든 거야. 그다음 회전형은 회전하는 거.
그다음 글기형, 그다음 골격형은 대형 주물, 대형 주물. 그다음 코어는 중공축, 중공축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축 이런 주물을 만들 때는 중공축으로 만들지 보기 코어 박스가 되겠습니다. 코어형, 자 코어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내가 주물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긴 주물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형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죠? 목형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껴야 됩니다. 여기서 끼려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샘물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샘물을 집어넣으면 중공축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중공축이 나오는데 여기다 여기 튀어나온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옆으로 삐지지 않죠. 삐지지 않게 잘 나오게 만드는데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요거를 코아라고 하는 겁니다. 밑으로 쳐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샘물을 집어넣는데 옆으로 집어넣느냐 주저방향 결정이죠. 위로 집어넣느냐 이게 주저방향 결정. 어디를 집어넣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도 둘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위에서 집어넣는 거, 이거는 옆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죠? 위로 집어넣는 거냐, 옆으로 집어넣는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주저방향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제작하는 거, 이게 현도 제작법입니다. 현도 제작법에는 현도 제작과 주형 제작과는 밀접한 관계, 주형 제작과 주형 난이도 충분히 그래 현도를 있는 그대로 작동해 목형 제작지 유의사항 요거 기억해야 돼요. 목형 제작지 유의사항 수축 여유 얼마 처음에 주물을 집어넣으면 식으면서 수축이 일어나겠지. 수축 여유를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 가공 여유, 그다음 구배 여유, 코어 프린트, 덧붙임, 라운딩이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도 제작법, 목형 제작시 유의사항, 목형 제작시 수축 여유, 가공 여유, 구배 여유, 코어 프린트, 덧붙임, 라운딩. 요거는 저 주형 제작시 유의사항이다. 수축 여유와 주물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걸 주물자로 만듭니다. 주물자. 자, 이거 1m로 잡았습니다. 1m로 잡았는데 이 샘물을 여기다 그대로 다 보면 식으면서 줄어들겠지. 그런데 우리는 1m가 되도록 만들려니까 뭐가 돼야 돼? 수축 여유를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수축 여유. 여기서 수축률 우리는 재료학에서 입시로는 원래 길이 L분의 L 다시 마이너스 L이 되겠습니다. 잡아 당겼을 때. 그래서 이거 요식은 L분의 델타가 항상 수축률 변형률은 플러스 값을 쓰게 되는 플러스 값. 그래서 목형의 길이가 L일 때 금속의 수축률을 파이를 하면 수축률은 원래 길이분의 L분의 L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축률이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목형이 그죠? 목형이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수축률을 목형 길이가 L일 때 금속의 수축률을 파이라 수축률 파이는 L분의 L 마이너스 L로 표시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입실론 V는 최적 변율은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이 되는데 입실론 X와 입실론 Y와 입실론 Z이 거의 같으면 약해서 3배 입실론 X다 이렇게 잡아주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3승 목형의 최적입니다. 목형의 최적은 L3승에 1 플러스 3배 파이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집어넣으면 자, 다음 목형입니다. 목형 10kg입니다. 목형이니까 비중이 0.8입니다. 약. 그 다음에 주물을 몇 킬로그램을 녹여서 보야 되느냐. 이걸 잡아줘야 되겠지. 킬로그램 넣는데 좀 모자르다 그러면 다시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 재우니까 이거 주물의 비중입니다. 주물의 비중 무거우니까 이건 WP로 놓.
WP. 묵제 비중, 주물의 비중 WC로 돼요. WP. 주물이 무겁다. (0.8인데) 이거를 뭐 7로 주겠습니다. 7. 주물은 주물의 중량. 주물의 중량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되니까 WC에다가 목형 WP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WC에다가 WS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여기서 SP입니다. 여기 목재 비중, WC 주물의 중량, 주물의 중량 곱하기 SP 목재 비중. WP 목형의 중량. SC 주물 중량. 그래서 주물 중량이 얼마만큼 높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물 중량은 무조건 크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주물 중량은 무조건 크다. 그래서 목재 비중이 작은 게 나눠주고 목재 비중. 주물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목형 중량 곱해주면 주물 중량이 되겠다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배 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물의 중량은 SC는 WC는 주물의 중량은 SP분의 SC 1 마이너스 3배 파이의 WP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P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형이 됩니다. 1 마이너스 3배 파이다. 이거 공식 풀칙 이거 혹시나 계산하는 문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배워두는 거 놓고 1 마이너스 3배 파이다. WC가 주물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저 주물의 중량입니다. 여기 파이까지 나온 거예요. 파이가 변형료 파이를 주면 주물의 중량은 주물 비중 목형 비중. 그래서 목형 중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요거보다 조금 더 좀 큰 거, 요거보다 주물 중량이 큰 거 고르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그럴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1 마이너스 3배 파이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물이 크다, 주물 중량이 크다. 그래서 목형 비중분의 작은 것분의 주물 비중 큰 거, 목형 중량 곱하면 주물 중량 나오고 이거보다 큰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이 정확하게는 공식 고른 거 1 마이너스 3배 파이다. 요것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형 중량이 1 마이너스 3배 파이.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축 여유를 넣어줘야 되죠. 수축 여유. 자, 우리는 이렇게 놓고 1m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은 거를 여기다 딱 봤더니 다 식은 다음에 보니까 1m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물자의 실제 길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주물이 제일 적은 게 이게 1008m, 1008. 그래서 제일 수축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알미늄. 알미늄 청동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황동. 수축이 제일 큰 거 황동. 그다음 청동. 그다음 요게 알미늄. 실제 주물자 수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알미늄하고 황동입니다. 황동. 그 수축이 제일 적게 일어나는 게 주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나 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자, 1m에 대해서 주물자죠. 주물자. 자, 주물자 1m를 만들었는데 수축이 제일 긴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알미늄. 알미늄 20mm. 그 다음에 황동, 청동. 제일 적은 거는 청동이다. 주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여유와 보정여유 해놓고 나서 우리는 얼마 뭐 모양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또 보정여유도 들어가는 거지. 가공여유, 사상여유라고도 하며 보통 표면 가치가 정밀도가 요구될 때 함으로써 치수가 적어지는 만큼 목형을 크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가공여유라고 한다. 가공 정도는 주물의 크기에 따라 거칠게 잡으면 1에서 5mm, 보통 정도에는 3에서 5mm, 고온다듬질은 취해졌습니다. 이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공여유를 반드시 줘야 된다. 보정여유, 보정여유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구배여유 뽑아낼 때, 뽑아낼 때 무너지지 못하도록 구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배를 줘서 이렇게 뽑아낼 때 여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물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구배여유라고 한다. 뽑기 기울기 혹은 목형구배라고도 한다. 주형에서 수직이면 목형을 뽑아낼 때 주형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목형을 빼내는 방향으로 경사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일명 인발구배라고도 한다. 4분의 1에서 1도가 보통이다. 기계주형은 100분의 20, 손주형은 1000분의 30. 이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어 프린트. 자, 코어 프린트는 중공축을 만들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중공축 만들 때 여기다 이제 샘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샘물을 집어넣는데 이런 식으로 중공축 만드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넣어줘야 되겠지. 양쪽에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샘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 목형이 내려가지 않도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거를 코어 프린트라고 합니다. 코어 프린트라고 한다. 그 다음 덧붙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샘물을 집어넣습니다. 넣었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더라는 겁니다. 구부러지니까 모양 원래는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샘물이 들어가서 이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거 덧붙임이라고 합니다. 덧붙임.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형성의 복잡한 부분은 냉각이 되면 내복력이 이렇게 파손되기 쉽고 덧붙임을 하고 주저한다면 이것을 잘라낸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덧붙임이라고 한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이 일어나겠지. 불량품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 앞에 아예 이런 식으로 주물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주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 이게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덧붙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형이 안 일어나고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서 모양을 만드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 덧붙임이다. 그럽니다. 자, 라운딩 봅니다. 라운딩은 우리는 금속을 만들 때 자, 여기다 샘물을 집어넣습니다. 샘물을 집어넣어 FE 샘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정말 조직 응고가 일어나는데 조직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불순물이 모이게 됩니다. 불순물이 모이는데 이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편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편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편적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라운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라운딩이라고 한다. 직각방향으로 결정립이 성장하게 된 주물의 직각 부분은 결정립이 경계선에 형성되면 그 부분에 불순물이 모여 수축 또는 편성을 수축 또는 편적을 막기 위해서는 하는 게 뭐야? 라운딩을 한다. 취약한 경계면이죠. 이를 없애기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하는 것을 라운딩이라고 한다. 내측은 어렵기 때문에 목피나 못살 필렛이라고 합니다. 필렛 목살을 붙인다. 내측은 이렇게 내측입니다. 라운딩은 여기 안에다가 박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들기가 힘드니까 직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여기다 나무를 갖다 박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 필렛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박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필렛이라고 합니다. 자, 목형은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건 연구 보존을 하는 거고. 연구 보존하는데 어떤 모양인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색깔을 칠해놓으면 되겠죠. 주물에 흑비 부분, 흑비 주물이 닿는 거죠. 원색으로 하고 레커칠을 한다. 다듬질면은 적색, 다듬질면 적색. 코아 프린트 흑색, 요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코아 프린트는 흑색, 다듬질면은 적색, 흑비 부분은 레커칠을 한다. 자, 요거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형 및 잔형 부분은 황색, 남는 부분은 황색을 레커칠다. 그때 재질별로 칠한다. 이건 너무 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흑비 부분은 레커칠, 다듬질면은 적색, 코아 프린트는 흑색, 잔형 및 잔형 부분은 황색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조의 개요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12페이지 나간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암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놓고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